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사진 좋아하는 분들은 여행을 자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고 낯선 풍경 앞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카메라죠. 오늘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출사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봄꽃 같은 여자 홍세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가 괜찮았나요? 네네. 그런데 오늘 옷차림 봐서는 네. 종훈 작가님이 더 봄꽃 같은. 그런가요? 네. 봄이니까. 네. 네. 오늘 주제가 그 당일치기 출사지예요. 네. 근데 이제 당일치기 출사지라고 하면 조금 좀 먼 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출사 가기 좋은 유명한 곳들이 도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조금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도심에도 좋은 곳이 많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어딘가로 사진을 찍으러 나간다면 자연과 좀 함께 하고 싶고 좀 멀리 떠나야 또 여행 느낌도 나고 또 나의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서 출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 제가 좋은 여행지 겸 출사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 끝에 있는 여수. 그렇죠. 전라남도 남해바다에 있는 여수. 기대가 되는데 당일 여행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다녀왔거든요. 당일로 혼자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이어서 부모님 챙기랴, 뭐 조카들이나 주변 어린이들 챙기랴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6월에는 나를 위해서 떠나고는 싶은데 또 휴일이 주말이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밖에 짧게 있어서 떠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행 계획 세웠다가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뭐 쉬는 날 얼마 안 돼서 떠나기 힘들어하고 아예 계획도 안 세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당일 여행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용산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당일 여행 계획하셨다면은 첫 차를 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좀 늦잠 자고 싶겠지만 여행 가서 그 여행지에서 많은 시간 보내면 더욱 좋으니까 첫 차를 타고 용산에서 이제 여수로 가는 첫 차가 KTX가 새벽 5시 20분에 있거든요. 소요 시간이 3시간이에요. 아주 일찍이군요. 네, 출발이 좀 빠르죠. 그렇지만 3시간 동안 뭐 KTX 안에서 자면 되니까. 그리고 3시간 지나서 이제 여수에 8시 20분에 도착하니까 아침이죠. 상쾌하게 아침 공기 마시면서 여수 여행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럼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집으로 올 때는 막차 9시 10분에 있고요. 그 바로 앞 타임은 저녁 7시 20분이에요. 돌아올 때 역시 3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용산역에 도착했을 때 집에 갈 때 나는 버스를 타고 갈 거다 하면 막차 시간을 또 맞춰야겠죠. 아니면 택시 타거나 뭐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올 거다 하면 막차인 9시 10분 차 타도 이제 충분히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어떤 코스로 제가 돌았는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당일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여수행 KTX 첫 차를 탄 기분으로 시작을 해주시죠. 작가님 코스 어떻게 짜주셨어요? 네, 먼저 여수에 도착해서요. 여수역에서 멀지 않은 오동도 동백섬에 갔고요.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오동도 돌아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혼자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집 있거든요.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후에는 진남관에 들렸고요. 바로 그 옆에는 또 천사 벽화마을이라고 예쁘게 벽화 그려진 마을이 있어요. 그곳 돌아본 후에 여수 가로수가 동백꽃이고요. 그 해양공원에 가면은 야자수도 볼 수 있거든요. 이국적인 풍광이었어요. 그래서 여수 해양공원까지 돌아보면서 여행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스가 오동도 동백섬이라고 하셨는데 오동도 동백섬 어떤 곳인가요? 네, 오동도 하면은 이 섬의 모양이 오동잎을 닮았다고 해서 오동도라고 불렀고요. 또 별칭이 동백섬이거든요. 왜 동백섬인지 그러면 눈치를 채시겠죠? 왜죠? 동백꽃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이곳이 전국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래요. 그래서 이곳에 무려 3,6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렇죠. 오동도가 섬이어서 그럼 배 타고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오동도는 섬이지만 걸어서 갈 수 있어요. 700여 미터로 된 긴 방파제가 육지랑 섬을 연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긴 방파제를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명물이 있어요. 동백열차 있거든요. 우리 놀이공원 가면은 천천히 달리는 코끼리 열차 있잖아요. 네, 서울대공원. 네, 그렇죠. 동백열차도 속도는 느리지만 또 이 동백섬에 왔으니까 예쁜 동백꽃 그려져 있는 동백열차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요 돌아보는 코스로는 신의대 터널, 오동도 등대, 바람골, 용굴 등이 있습니다. 신의대 터널은 이름 그대로 대나무 터널이에요. 이 신의대는 대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 신의대를 이용해서 화살을 만들어서 외적과 싸웠다고 합니다. 오동도 등대는 1952년 5월에 처음 불을 밝혔고요. 오동도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8층 전망대에 오르면 여수와 남해, 하동 등 남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 오동도 등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 곳은 오동도의 바람골인데요. 이름처럼 시원한 바닷바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봄이었지만 걸으니까 약간 더운데 이 바람골 가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초여름에도 약간 쌀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너무 이렇게 반소매 옷만 입고 가지 마시고 이 오동도 돌아볼 때는 가디건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설명드리면서 사진을 쭉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동백꽃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동백꽃이 11월 말에서 4월 달까지 피고요. 좀 느린 동백꽃은 5월 초에 가도 한 송이 두 송이씩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동백꽃이 한 번에 다 피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갔을 때에도 어떤 나무는 피어 있고 어떤 나무는 꽃을 떨어뜨리고 있었는데요. 동백꽃이 떨어져도 한동안은 곱게 그 탐스러운 꽃봉오리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동백섬 곳곳에서 이렇게 동백꽃 떨어진 낙화를 가지고 꾸며놓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꼭 출사를 가면 꽃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위만 보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달려있는. 근데 동백섬에 가면은 낙화, 떨어진 동백꽃을 보는 그런 사진을 찍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갈 곳은 어딘가요? 네, 이 오동도에서 나와서 저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맛집은 조금 뒤에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기다리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 전에 진난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시대의 여수에는 전라도의 바다를 지키는 전라좌수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을 해 이곳에 머무르면서 임진왜란의 주요 해전들을 지휘했는데요. 그래서 여수에는 이순신 장군의 여러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진난관인데요. 진난관은 기둥이 무려 68개나 되는 무척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수군들을 지휘했나 보다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곳에 진해로라는 누각이 있었고요. 이후에 전쟁 등으로 불타 없어졌다가 지금의 건물은 1718년 숙종 44년에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난관 앞쪽에는 이순신 광장이 있습니다. 이 이순신 광장에는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거북선이 있는데요. 내부 또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두었습니다. 거북선 2층 선실에서는 전투에 임하는 수병들의 밀랍 인형이 실감나게 만들어져 있고요. 1층으로 내려가면 포탄 저장고와 창고 그리고 수병들이 쉬는 공간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 참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근데 그 여수를 더 유명하게 만든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수 밤바다라고. 네. 작가님은 여수 밤바다를 보고 오셨나요? 저는 아쉽게도 당일 여행이어서 이 밤바다를 보지 못하고 기차를 탔거든요. 근데 돌아오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1박 2일로 떠나서 여수 밤바다 꼭 보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밤바다 보러 또 가는 분들 물론 계시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여수 밤바다 여행 팁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금 이순신 광장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이순신 광장에서 바다를 따라 걸으면 바로 여수 해양공원인데요. 이곳에 서면 왼쪽으로는 여수항과 거북선대교가, 오른쪽으로는 돌산대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밤바다와 함께 아름답게 불을 밝힌 두 대교를 감상하는 것도 좋고요. 돌산대교를 건너 돌산공원으로 가면 여수 밤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이제 반짝반짝하는 바닷물, 그리고 대교들, 그리고 여수 시내며 여수 전경 보면서 예쁜 추억 만들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억 다 쌓았고 역사적인 것도 둘러봤고 이제 제가 기다리는 거. 먹으러 가야죠. 그렇죠. 여수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이제 해산물이 그렇게 싱싱하고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뭘 먹고 오면 되겠습니까? 여수에 갔으니까 바다잖아요. 싱싱한 회 꼭 먹고 와야겠죠. 물론 횟집이 무지 많지만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더 싱싱하게 즐기고 싶다고 하면은 여수항 근처에 있는 여수시장, 수산시장 들르면은 좀 더
저렴하게 회를 먹을 수 있고요. 또 여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김치 있죠. 그렇죠. 뭘까요? 갓김치죠. 그렇죠. 네. 이 여수 수산시장 가면은 갓김치를 그 자리에서 버무려 주거든요. 좀 더 싱싱하게 이 갓김치 버무려진 갓김치 맛도 보고 사가지고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수에서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게장 먹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침이 고입니다. 네. 여수 맛집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게장 맛집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게장 맛집들이 대부분 2인분부터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여행을 가서 게장도 맛도 못 보고 돌아오는 건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혼자서 맛볼 수 있는 게장 맛집이 있더라고요. 이곳이 1인분이 6,000원밖에 안 하는 백반집이거든요. 저렴하네요. 네, 그렇죠. 오동도에서 한 15분 정도 버스 타고 가면 서시장이 나오는데요. 이 시장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 6,000원짜리 백반 주문을 하니까요. 간장게장, 네. 양념게장,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게가 들어간 그 게 된장국, 어허. 제육볶음, 고기까지 줘요. 우와. 그리고 여기에 갓김치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반찬들이 더 부수적으로 나왔거든요. 혼자서 밥 한 그릇 먹는데 반찬이 남잖아요. 두세 그릇 먹겠는데요. 네,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도 이 밥집이 너무 맛있어서 여수 여행 어땠냐 이러면 사람들한테 밥 먹으러 가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 이 밥 먹으러 다시 한번 여수 갈 거고요. 그때는 꼭 여수 밤바다도 보고 오려고요. 좋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제 다음 코스 어디로 가보면 될까요? 네, 아까 전에 해드린 진난관 바로 옆에 좌수영 다리가 있거든요. 이 좌수영 다리를 건너면 예쁜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고소동인데요. 이 고소동이 천사 벽화마을로도 알려져 있어요. 왜 천사 벽화마을일까 궁금했는데요. 벽화가 그려진 길이가 1,004m래요. 그래서 이곳에 벽화를 그리게 된 게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열릴 때인데요. 엑스포가 열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동네에도 와서 사람들이 좀 더 예쁜 동네인 거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벽화를 예쁘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고소동인 이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마을이 고소동인 이유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던 고소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소대는 지금도 남아 있고요.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통제 이공수군 대첩비와 타로비 등이 세워져 있어서요. 안으로도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대도 한번 보고 오시면은 아, 이런 역사적인 유물도 남아 있구나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벽화가 1,004m나 되니까 정말 다양한 주제들의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그려놓은 벽화도 있고요. 허영만 화백의 식객, 타짜, 나라라 슈퍼보드 등의 주인공들도 만날 수 있어요. 또 소풍 나온 꼬마나 심심해 보이는 강아지, 편지 쓰고 있는 여자아이, 바닷가 마을과 어우러지는 꽃 한 송이, 그리고 천사 벽화 마을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또 큰 날개 벽화가 있거든요. 어느 벽화 마을이든 날개 벽화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날개 벽화 마을 앞에서 또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일 여행이었지만 아침에 출발해서 해 지는 모습도 보고 밤에 이제 기차를 탔잖아요. 당일 여행으로 이렇게 다녀오니까 그동안 이제 생활하면서 조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고요. 예쁜 사진도 이 도심이 아니라 좀 더 멀리서 사진을 찍어오니까 정말 생활에 좀 더 활력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6월에 5월 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6월에 이렇게 당일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셔서 여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 쭉 보다 보니까요. 낡고 오래된 골목길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살짝 추억에 잠기게 되는데 벽화가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동네 분위기도 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수 여행 좀 알차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셔터를 누르기 쉬워졌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진은 우리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사진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